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환율이 이제 잡혀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시장 진단으로 특별히 꾸려봤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상무,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세 분 나오셔가지고 조합이 좋다고 시청자분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네, 댓글 좀 보셨어요? 댓글, 예, 댓글 봅니다. 댓글 보면서 어떤 점이 시청자분들한테는 불편하고 뭐 어떤 점은 좋게 보일까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이 조합 저도 방송하면서 편안했는데 방송하는 사람이 편안하면 시청자분들도 편안하신가 봐요. 내용을 떠나서 보실만 했던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주 세 분 모시고 예. 싶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오셨죠? 두 분이 또 예쁜 빨간색 넥타이, 초록색 넥타이 예, 색깔 맞춰서 오셨고, 가운데는 또 예, 중간 색깔로 맞춰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세 분이 어떤 조합 속에서 어떠한 또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주실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앞서 타이틀이 나간 이 내용입니다. 세제, 연기금, 수급, 총동원, 환율 잡고 산타랠리 이어갈까입니다. 일단 환율이 좀 지금 크게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약세 흐름을 보여가면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현재 1,430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환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칼을 뽑았으니까 전쟁은 시작했고요. 전쟁은 시작했고, 글쎄 이제 그거는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표들 가운데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게 있고 연말 종가를 갖다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주로 이제 연말 종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뭐 기업이나 은행권 할 것 없이 외화자산 부채를 그날 연말 환율로, 종가 환율로 이렇게 원화로 환산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GDP 같은 거는 연간으로 봐야 되니까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고 하는데, 지금 벌써 1485원 어라운드에서 지금 한 55원을 뺐으니까 이제 월화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월화까지도 있어서 과연 이제 1,400원까지도 낮출 수 있을지 그거 한데, 거기에 따라서 많이 이제 지표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죠. 이거 뭐 10시 49분인데 지금 아마 현재 여기 뭐 1,430원 살짝 아래 갔다가 지금 32원이죠. 네. 그러니 이렇게 여기서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날은 잘 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뭐 어지간하면 휴가 내고 이게 장이 열벌 때인데, 그렇게 해서 디립다 밀었고요. 그래서 그날은 60일선에서 이렇게 추가 하락이 막혔는데, 오늘도 개정하고 나서 초반에는 이렇게 환율이 더 밀리지는 않고 오히려 한 2, 3원 반등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그냥 저의 짐작입니다. 또 이렇게 국민연금하고 외환당국하고 할 것 없이 또 회의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예. 자, 이왕 시작하기로 한 화냈지 그냥 오늘도 좀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그렇죠. 24일 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늘 환율이 전일 대비 플러스로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당국 입장에서도 그거는 전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세다는 거죠. 생각보다는 세고. 네. 자, 여기서 보시죠. 지금 이 상황에 어쨌거나 기술적으로는 일단 투기적 롱플레이어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런 생각은 갖게끔 했습니다. 아, 지금 뭐 소나기는 피하자. 당분간은 쉽게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투기적으로 달러 싸다 싶어서 들어가고 하는 거는 당분간 쉬자. 아니 뭐 금년에 많이 벌었는데 뭐 놀지 뭐 언제까지? 뭐 내년 한 1월 초순까지는 쉬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아마 갖다 부을 수 있는 대로 다 갖다 부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반등 시도가 나오면은. 이왕 시작한 개입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금융당국의 강력한 당국 입장에서는 개입. 그렇게 하는 게 예. 맞죠. 여기서 하루 이틀 밀다가 다시 또 뭐 한 5원, 10원 또 상승하고 할 것 같으면은 예. 모양 빠지죠. 모양 빠지고, 그리고 개입 효과도 없습니다. 개입 효과도 없고. 우리나라 갑자기 좋아졌네요. 엔원 보시죠. 엔원 보시면은
자, 뭐 재정 환율을 쭉 보시죠. 그나마 뭐 일본은 워낙에 우리만큼이나 돈 프로젝트기로 유명한 데다 보니까 예. 일본 엔 자체가 약하죠. 그래서 금년 뭐 5월, 6월부터 쭉 와서 사실 최근에는 930 이렇게 밑에 오면 받쳐지고 그 다음에 950 가면은 950과 1480이라는 레벨을 동시에 이렇게 맞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훅 밀리면서 결국 달러화 환율 쭉 빠지고 분모인 달러엔 환율은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916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끝부분.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1500, 1600 하던 게 지금 이게 1700원 넘어가던 게 일단 1700 아래로 살짝 내려왔고 위안화도 뭐 한 190원 하던 게 한 210원도 올라갔던 게 지금 살짝 내려왔죠. 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태국 바트와 이런 거에도 밀리던 이게 자 그런 상황에서 요거도 한번 보시죠. 지금 기본적으로 국제 외환 시장에 달러 인덱스 파란색하고 우리 달러 환율은 이렇게 같이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네.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하고 우리 달러 환율이 같이 가고 조금 더 가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부터 달러는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우리만 계속 올라가는 이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격차를 이제 당국 개입으로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예. 이 표현이 참 이렇게 저는 인상 깊었는데 삼성선물의 정미영 이사가 아마 세미나에서 주제가 적을 겁니다. 아주 딱 제가 기억이 나서 이른바 자기 실현적인 원화 약세라는 컨셉인데요.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야 이거 우리 원화 이거 점점 휴지 조각 된다던데 사람들 사이에 예. 기업들 사이에 그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바깥에 있는 달러 굳이 들여올 필요 없어. 어차피 또 나중에 써야 되는 달러. 네. 뭐 이런 식으로 기업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뭐 청년이나 중장년 할 것 없이 원화로 적금 들고 예금 들고 하던 거 다 달러로 바꾸고 하던 게 최근의 흐름이었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실현적인 그러다 보면 당연히 원화 약세로 가는 거죠. 네. 환율은 좀 더 오를 수 있고. 예. 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죠. 과연 이 흐름이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기업들 사이에 있었던 그냥 원화 약해질 거야 하는 이 자기 실현적인 이 심리에 따른 그거일 뿐이니까 구조적인 뭔가는 문제는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입 타이밍은 이해합니다. 예. 개입 타이밍은 이해하는 게 이거 보시면은 이 선 해서 이거 열리면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데 레벨이 예. 이번 이 선 1480원, 85원 열리면은 조금 그 다음 위는 어디까지일까가 좀 궁금해지는 그리고 무서워지는 그런 단계니까 여기서 한번 개입이라는 걸 한번 할 필요는 있었죠. 할 네. 필요는 있었는데 우선 레벨만 볼 것 같으면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는 1,400원 아래까지도 밀어낼 수 있는가 하는 요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 개입 효과가 예. 이달 뭐 며칠 안 남은 연말까지는 갈 것이고 연초에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시장은 역내외 할 것 없이 다 조율할 것 같아요. 예. 어디쯤 가면은 당국의 그리고 국민연금의 실탄이 어느 정도 소진될까. 지금은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해외 자산 중에 소위 말하는 전략적 환해치 비율을 갖다가 그렇게 예. 넓혀서 지금 해지 안 하고 있던 물량 그냥 팔 수도 있고 해지 차원이 아니라 아예 미국 주식 던지고 그냥 생긴 달러로 원화 환전하고 그걸로 코스피, 코스닥 들어오고 양방으로 지금 하는 거죠. 양방으로 해서 네. 뭔가가 야 이게 달라졌구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죠. 어쨌거나 노란 거는 외국인입니다. 노란 거는 외국인인 게 안 그래도 지금 좀 던지고 나갈까 싶던 차에 더 땡겨주겠죠. 주식은. 주식은 예. 더 땡겨주겠고 그래서 조금 기대 이상으로 높은 레벨에서 한국 증시 차익 실현하고 달러 환전해서 나가려 하다 보니까 어우 달러가 너무 많이 싸져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쨌거나 놀았습니다. 놀았고 예. 그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이 정책이 정말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좋은 결과를 갖다 줄 것인지 예. 아니면은 나중에 원망을 듣게 될 것인지는 향후 흐름에 달려 있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꼭지를 찍고 빠진다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차익 실현을 갖다가 유도한 셈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 반면에
미국 정치가 계속 더 날아가 버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왜 벌 기회를 뺏어갔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향후 그러면 정치 효과에 대한 평가는 퀘스천 마크죠. 근데 지금 당장은 예. 현재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아하, 코스피 날아가겠구나. 환율은 조금 더 떨어지겠구나. 며칠은. 예. 내지는 며칠이 아니면 한 몇 주는 더 요런 정도로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환율을 총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이제 예, 수요일에 저의 네. 뷰가 그렇습니다. 수요일에 정부 정책이 나온 게 일단 그 서학개미들, 네. 미국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 한국으로 오면, 그래서 한국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우리가 세금 안 내게 할게, 요거 하나 하고 환해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환해지를 거의 하기가 힘들었는데 요거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인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 등의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중 과세 안 해줄게.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크게 요 세 가지가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 거래일, 전 거래일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동안 뭐 국민연금 말씀 주셨지만 계속해서 정부와 정책 공조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만들었던 거시건전성 안정정책도 지금은 좀 뒤집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요, 환율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는 요 한 2주 사이에 총동원해서 다 발표를 하고 있고, 전 거래일에 발표됐던 건 이제 개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환율에 대해서 안정의 효과는 당분간 좀 있을 것이다. 특히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그 약간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의 상승의 룸이 남아 있다고 보신 것 같거든요, 소장님. 네, 예, 이런 환율의 흐름과 우리 시장 그러면은 계속 가야 돼요? 연초 랠리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이제 환율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뭐 이제 주요 일간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조금 저는 그거에 동의를 안 하는데, 일단 환율은 왜요? 결과물이지, 예. 환율이 원인이 돼서 경제 위기가 온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 IMF 때 얼마였는데, 뭐 금융위기 때 얼마였는데,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됐으니까 환율이 폭등한 거였지. 근데 최근에 우리 경상수직자로 돌아서고, 경제 성장률도 이제 올해 한 1%대로 다시 복귀를 할 것 같고, 예상치보다는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한 2%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환율만 이제 나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자기 실현적 이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심리적인 거를 심리적인 이제 건지는 예.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달러가 약세화가 된 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원하는 이제 계속 그 약했던, 같이 약해졌던 이상한 네. 이제 현상이 이제 나왔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제 지원이라는 가장 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세 가지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네. IRA 뭐 이런 세제 지원. 국내 한마디로 이제 미국 주식 팔고 넘어오시는 분들한테 뭐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감면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물론 조건은 좀 까다롭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개인들의 뭐 선물안이라든지 환해지 이런 것들도 미리 하게 되면 양도세를 뭐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도 이제 미국에서 한번 내고 우리나라에서 또 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뭐 불합리하다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입금 불산입률인데, 이걸 이제 한 5% 정도는 그래도 내라 였는데, 그래서 원래 95% 예, 95%를 이제 감면해줬던 부분을 이제 100% 다 감면해줄 테니까 일단 갖고 들어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시기상으로도 보면 지금 연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다들 하고 있잖아요, 올해 갑자기. 네. 4분기에 엄청 벌었을 텐데, 그러면 사실 이제 보너스도 좀 줘야 되고, 예. 하이닉스 작년에도 엄청 많이 줬잖아요, 그죠? 예. 예, 뭐 그 월급 계좌들이 막 그 SNS에 떠돌고 하던데, 본봉보다 뭐 보너스가 뭐 한 10배 많고 뭐 예. 이랬죠. 이제 그런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기업들도 뭐 현금 당연히 수요가 좀 있을 걸로 보이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이제 뭐 지금 얘기가 아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심리를 건드린 거죠. 정부가 이렇게 강도 높게 나가면 이게 진짜로 뭐 예. 개인들이 진짜 이 소식을 듣고 RIA 계좌에 신설을 해서 여기에 엄청 자금이 돌아올지, 뭐 아니면 이제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국내로 가져올지 여부는 예. 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지켜봐야 시장이 되는 또 건데. 좋아야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지켜봐야 예. 되는데,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환 투기하시는 분, 환을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기보다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뭐 이익 실현을 하든 손절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심리를 좀 잘 건드려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침 또 이제 뭐 운 좋게도 지금 엔화도 조금 약간 좀 강세로 바뀌고 예. 위안화 자체도 지금 7위안을 안 깼었는데 그거를 또 깼죠. 그러면서 위안화도 약간 좀 강세로 좀 돌아섰던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좀 맞물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저는 최근에 누가 이제 환율 관련돼서 물어보면 예. 환율이 안 좋아서 나라가 망할 것 같았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갈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이제 반문을 했는데 예.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뭐 팔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아마 한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수급이 좀 더 탄력 있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뭐 개인 서학개미까지 자꾸 건드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규모가 예, 꽤 되던데요?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 해외 주식 보유 잔고가 우리나라 돈은 234조예요. 네네.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거기에서 일부만 돌아온다라고 해도 시장은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거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대책이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얼마나 더 매력적인 요인을 더 발산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뭐 그다음에 가버넌스 이슈도 좀 해소를 좀 해주고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도 좋아야 되고 가버넌스 이슈도 해소해야 되고 주주환원 책도 강화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원화가 다시 약세로 확 돌아설 일은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느냐 이제 그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 앞으로 지속성이 있으려면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결론은 같네요. 어쨌든 그 단기적으로 심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 지수 측면에서는 상방이 열려 있고 환율 측면에서는 하방을 좀 확인해가는 과정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는 네, 지수만 좋은 겁니다. 지수만 지금도 보시면은 예, 전기전자 2.48%, 뭐 제조업 0.95, 의료정밀 0.1 빼고는 지금 모든 업종이 마이너스예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도 보시면은 코스피, 네. 코스닥 할 것 없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거죠. 그냥 보이는 숫자를 만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환율이라고 하는 숫자, 코스피나 코스닥이라고 하는 지수라고 하는 그 안에서는 지금 예. 조금 머리 아픕니다, 솔직히. 예. 아 그러면 시장 대표주, 그러니까 지수는 좋을 거라고 주셨으니까 시장 대표주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삼성전자 신고가입니다. 한 가지. 예. 지속적으로 대표주를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네, 이제 저희- 작은 종목 가서 놓시다가 힘드신 거죠. 예. 네, 한 가지 상무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기준일이자 대주주 확정일이잖아요. 요건에 맞는지 확정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배당 받으시려면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대주주로 세금 안 넣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까지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이 지금 대주주가 많아서 삼성전자를 팔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담아가나? 라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과 맞물려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팁을 주신다면요. 다 나가는데 무슨 대응이 있습니까? 2시간 남았는데 이게 아까 네.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 4월달 대비했을 4월달에 1,480이었어요. 그리고 꼬꼬라지 전에 1,480까지 갔잖아요. 네. 그 동안에 지수가 한 70%, 60% 올랐을 겁니다. 70% 올랐거든요. 70% 오른 거에 8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요 환율에 관계없이 반도체를 산 겁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80%. 나머지 20%는 새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정책적인 거 도움이 된 게 한 20%고 반도체를 산 겁니다. 따라서 환율 이 조치가 없더라도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삽니다. 그래요. 관계 없어요. 예. 그게 관계 없는 거고 오늘도 보시면 제가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한국 주식은 내일 아까 배당도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오를 거고 근데 오르는데 이슈가 뭐 때문에 오르느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사는 게 100이 있으면은 네.
이 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늘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오는가가 중요해요. 만약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중심으로 사고 네. 이 넌 삼성은 요거 100 대비했을 때 20밖에 안 된다면은 환율 효과는 그렇게 오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환율 효과 때문에 한국을 사고 환율 효과 때문에 한국을 안 산 게 아니고 네. 반도체 때문에 한국을 산 거고 그것 때문에 안 한 게 8알이라고요. 그거니까 환율을 한 거는 이렇게 봅니다. 그 효과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심리를 건드렸고 타이밍이 그나마 적절했고 그건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근데 환율이 이런 대책이 말이에요. 대증요법이에요. 대증요법.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의 원인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럼 감기가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병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아무리 원인을 모르거나 뭐 그러더라도 이게 심해지면 안 되니까 증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건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긴급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긴급했다. 말로 안 통하니까 대증요법, 증상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원인요법인데 원인요법은 구조적인 걸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조적인 거는 시간이 걸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대증요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대증요법이 할 만큼 위기였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는 위기였고요. 주식적으로는 그 대증요법 쓰다 안 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관계 없다니까요. 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증요법을 해서 긴급하게 했기 때문에 1400 초반까지 간 건 천만 다행이다. 은행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빚이 있는데 연말에 그 마킹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으니까 이슈가 되는 대증요법을 한 건 잘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다른 나라 시장이 더 먹을 게 있으면 그까짓 거 저기 저기 세금 감면해지는 거 갖고 들어올 것 같으세요? 택도 없는 얘기죠. 내가 살 때 10년 동안 투자하고 그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10명에 한두 명은 있다고 보고 그게 100억 불, 200억 불이 들어오면 도움이 돼요. 그게 100억 불, 200억 불이 환전되면 도움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국내 복귀 계좌로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이 200억 달러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잘 말씀하신 입금 불산입제 상향 조정한 걸로 최대 보는 게 140억 달러예요. 합하면 350억 달러가 들어오는 게 돼 있어요. 그게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게 대미로 지금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 내년도 나가는 게 350억 달러예요. 그러면 쌤 되잖아요. 그럼 다행이네. 네. 그게 아니죠. 또 나가는 게 있죠. 에너지 구매, 그렇죠. 미국 군사 장비 이것만 하더라도 400억 불이 더 나가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 400억 불 부족하다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 200억 달러하고 조선은 그거 하는 거 150억, 350억 하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딱 맞아 떨어져요. 부족한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는 걸 WGBI 그거 들어오는 게 4월 달부터예요. WGBI 들어가서 채권 때문에 우리나라를 좋게 생각 들어오는 자금이 한 8개월 동안에 500억 달러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건 4월 달부터야. 근데 지금 12월, 1월, 2월, 3월이 위기라고요. 위기라서 돈이 300억 달러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액션을 한 겁니다. 이 대증요법을. 그러니까 대증요법 할 정도로 위기였다는 거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우리 같은 관련되는 게 시가총액 40%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0% 되는 것이 이게 주가가 오르고 그럼 반도체 때문에 오르고 마이크론 때문에 오르는 건데 나머지는 환율 관계없이 내려가잖아요. 오늘 봐요. 뭐 저기 조선 방산 뭐 저기 다른 거 다 빠지잖아요. 변압기도 그렇고 왜 가요? 수급이 그렇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돈이 1억 있으면 내가 그러면 미국에 1억 주고 샀어. 그럼 1억 파가로 이걸 할지 아니면 돈 남은 거 가지고 미국을 살지 한국을 살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비슷비슷해요. 업사이드가 비슷하거든요. 한 10에서 15%. 그러니까 고민할 겁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드신 분은 일부 이익 실현해갖고 우리 말한 것처럼 이렇게 1사분기 할 거.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장기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이제 WGB에 들어오니까 아마 내년도는 환율이 약세,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간다는 게 맞아요. 1,400 밑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하지만 내후년은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갖고 이게 아까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잘 알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높이고 이거를 건드리는 작업을 우리가 시간을 번 거죠. 한 6개월 벌었다 보시고 또 근본적인 걸 해야지 만약에 대증요법으로 안 들어와? 그럼 뭐 벌칙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이거 양도세 해주는데 만약에 증권거래소 높인다든지 다른 식으로 돈을 해보세요.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해를 한다. 타이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위기였다. 참만 다행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저는 글쎄요. 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이 빠지진 않을 거로 봐요. 하지만 다른 것까지 다 올라가서 이게 4,800, 5,000원으로 가고
미국 네. 시장은 8,000원 택도 없고 7,200, 300에서 머무니까 네. 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전 곰곰이 이 연말을 곰곰이 고민할 것 예. 같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유, 알겠어요. 사실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시장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게 궁금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세 분 모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세 분께서 지금 결국에 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워낙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증요법으로 그 급한 불은 껐다. 그런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 안정에 효과는 있지만 이제 착시 효과의 영향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 우리 시장 체질 자체가 더 건강해야 된다. 경제 성장률 더 건강하게 나와야 되고, 지금 수출 데이터가 좋은 쪽이 반도체만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군들도 올라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재언을 하신다면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그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어떠한 산업 구조가 이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뭐 이런 좀 재언적인 측면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제한적인 측면, 예. 뭐 아마 그런 얘기로는 하다못해 우리 세 사람만 하더라도 오늘 날밤을 새도 셀 수가 있는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주제인데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장윤 사무께서 말씀하신 대정요법과 원인요법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24시간 찜질방 사우나 같은데도 이 탕에 물 쫙 빼고 이렇게 다시 청소하고 새물 갈아 끼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밑에 이제 배수구 바킹을 빼서 이제 물을 뺍니다. 하루 종일 그거 뗏 물을. 그런데 새물 공급하는 이 수도꼭지 그 큰 파이프를 열어놓은 채 할 것 같으면 이게 뭐죠, 이게? 물이 안 빠져요. 예. 예? 예. 그 말씀. 즉,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겪은 겁니다만, 어릴 때, 학생 시절입니다만, 대학 때, 배가 아파서 약국을 갔더니 위경련이랍니다. 그래서 위경련 약을 주는데 밤새도록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실려갔습니다. 구급차에. 갔더니만 한 5분만 늦었어도 터져서 복막염 될 뻔했대요. 맹장염이었어요. 잘못 짚은 거죠. 진단을 잘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물을 빼려고 했으면 물을 잠그고 해야 되는데 네. 물은 또 물대로 털어놓고 물 빼겠다고 하면 욕조에 물은 그대로입니다. 즉 우리 원화가 왜 그동안 유난히 약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러려면은 모두가 나라 안팎에서 생각하는 일본과 한국 이런 나라들 재정 확대 정책을 갖다가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요. 네. 돈을 계속 더 찍어내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스케줄입니다. 이 부분에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나 변화, 수정이 없는 가운데에서 개인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 줄 것인가의 문제예요. 실제 그런다고 해서 서학개미들이 이른바 그 세금 한 20% 정도를 갖다가 그거 한다고 해서 들어올 것인가. 또 일각에서 말하는 그렇게 해서 그건 그대로 하고 그분들이 어디 미국 주식만 하겠습니까? 국내 주식 하던 거 털고 또 들고 나가면 그거 어떻게 감지가 될까요? 뭐 등등의 과연 이번에 얼마나 정밀하고 정치한 어떤 작전 계획하에 이 전쟁이 개시됐는가가 이제 궁금하고, 불확실한 것도 너무 많아요. 매달 한 200억 불, 조선 쪽으로 150억 불, 아까 상무님 정리해 주시던, 즉 연간 350억 불이 네. 나갈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아직까지 지금 그 이후에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2025년에는 200억 불이 대미 투자가 됐는지, 내년에는 나가긴 나갈려는지, 예. 뭐 마스가 관련한 150억 불이 실제 나갈려는지, 이런 것들이 즉 모든 게 이제 불확실한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기업도 개인도 아하 이거는 충분히 말이 되는 정책이다, 내가 수혜를 누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설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지침이나 예. 그런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이제 재정 확대 정책 등등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아마 당국자들도 저희 방송 그리고, 시청을 하고 예. 있을 겁니다. 예. 이게 날밤샐 이유가 날밤샐 주제가 되는 것이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뭐 상속세, 소득세 뭐 더 등등 예. 할 것 없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을 떠날 것인가, 예. 그 돈 싸들고 그걸 갖다가 막아놓을 방법이 없다면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전부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여기서 의사 되고 한의사 되고 그 길 막히면 그냥 미국 나가고 나간 다음에는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된다면은 길게 봤을 때 성장률이나 뭐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처지게 돼 있죠. 자, 나머지 두 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듣고 아니면은 이제 시황센터 다녀와서 저희가 종목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저는 한마디 할게요. 예. 고위 공직자님도 잘못이 아니고 우리도 잘못이 아니에요. 마치 서학개미 간 거를 그렇죠. 약간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 이끄는 것도 잘못된 건데 거꾸로 얘기할까요? 고위 공직자 청와대 계신 분도 있고 청와대 아닌가? 아니 뭐 저기 뭐 국회의원도 있고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 해외 주식 투자한 거, 국내 주식 투자한 거 만약 해외 주식 했으면 그거 팔고 국내에 사보세요. 그거 모범을 보이시라고. 나 해외 주식 팔았어. 그래갖고 이렇게 했어. 그거 이런 말까지 나오기 전에 그거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강남에 몇 채씩 갖고 있는 거 한 두 채라도 좀 실천을 파는 옮기지 거 않고 보여주고. 무슨 서학개미 동학개미 그렇게 평가르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서학개미 하시면 국내 투자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를 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고위 공직자들도 그거 팔고 해보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보여달라고 난 이렇게 행동을 했다. 글쎄요. 예. 그거 나오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예, 30%. 일단 이제 좀 이제 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예, 근데 일단 뭔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예, 노사연보다는 사연을 만들어야죠 자꾸. 그러니까 예, 위기니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기니까 한 거예요. 누구를 뭐-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예, 누구를 위해서라는 위해서 한 게 게 아니라 아니죠. 지금 환율을 어떻게든 안정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 해야겠죠. 상황이었으니까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불났는데 불부터 꺼야 되니까 네. 이제 불은 끈 걸로 보시면 되고 불 약간 좀 진화시키고 이제 체질 개선을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예.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는 것도 이제 어떻게 뭐 정부만의 노력으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시장이 매력적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은 예.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한국이 더 좋으면 투자 예. 뭐 한국으로 다 돌아오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그런 한 해가 좀 되기를 좀 기원한다 이렇게 예. 마무리를 좀 예쁘게. 예, 지금 장기 관점으로도 예, 예, 입법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논의를 갖고 계시면 많이 되죠.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라겠고요. 그런 단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우리 투자자분들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